정책, 시장, 법률, 재테크, 부동산 전반에 관한 핫한 이슈를 짚어주는 집중탐구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두 곳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당초 시흥, 광명 일대가 굉장히 유력했었는데 그것과 달리 부천의 대장 그리고 고양의 창릉이 발표됐는데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통망 확충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 두 곳 어떤 곳인지 그리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전문가 5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입지는 뭐 기존의 신도시들도 주변에 있고 또는 상위 신도시가 바로 옆에 있어서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GTX라든가 다른 광역교통이 좋기 때문에 좀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작년 말에 발표했던 것들은 이제 강남에 바로 근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더 유리한 입지였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강남이 제일 급한 것이 곳인데, 강남에는 이제 뭐 가용지도 부족하고 하니까 기존에 했던 걸로 대략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쪽이나 그리고 작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집중한 것 같아요. 이 택지 지역의 조성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주택 수요의 분산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기존 수도권 신도시에서의 이동을 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일단 정책에 있어서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그 효과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단서를 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양시는 지금 공급이 부족한 적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공급을 했고, 지금 차라리 강남권 수요를 좀 공급하고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쪽에다 더 많이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과천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성남 쪽에다가 오히려 저쪽 북쪽이나 이쪽에 서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이쪽 동남권의 수요가 많은데 그쪽 수요에 대한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비쌌던 지역들, 동남권 뭐 강남 서쪽 송파라든지 그다음에 또 광명이라든지 양천구 이쪽 수요를 분산시키기에는 이번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다른 지역이어서 반영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결국 여기 이 대규모 개발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실제 입주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이제 꽤 오래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게 당장에 지금 현재 주택 가격 또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당장에 해결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있는 집값들이 강남이 지금 5천만 원이에요. 최근에 한 힐스테이트 있잖아요. 힐스테이트 분양한 게 30대 1 정도인가? 평당 5천만 원의 분양가가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남 사람들이 5천만 원에 새 아파트면 해볼 만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거고, 강남이 5천만 원인데 이 지역들은 뭐 부천이나 이런 데들은 2천만 원도 아직 사실은 비싼 편입니다. 가격 갭 차이가 강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갭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강남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광명시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광명 쪽에다가 더 많이 공급을 해줘야지 많이 오른 시세들을 좀 낮출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신규 택지 개발지구 개발하는 것들 시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시흥 광명 쪽에 더 집중하는 것들이 나을 뻔했는데, 오히려 공급을 할 필요 없는 고양시에다가 집중을 하고 광명 시흥동을 배제함으로써 이게 좀 엇박자가 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돼요, 살짝. 대곡역 주변은 다 좋아요. 뭐 화정동이라든지 백석역 그쪽은 상관이 없고 어차피 거기는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이니까, 기존의 역세권이 아니면서 인기가 없었던 지역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양구 쪽은 오히려 문제가 안 생기고 일산 동구 서구 쪽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쪽 지역 창릉 지구는 거기 일산이나 여기하고 서울 사이가 상당히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새로 개발 지역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 조금은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새로 지정되는 지역이 고양이나 그 다음에 부천 뭐 이런 지역들이 대중교통, 뭐 지하철이나 이런 그 광역교통, 도로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발표된 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획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부분들이 이제 개통이 되고 해서 지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새롭게 추가된 택지 지구들은 일단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그 평지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고요. 두 번째는 교통망의 확충 여하에 따라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서울과의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강점을 보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서를 달았던 것과 같이 교통망이 얼마나 신속하게 보강될 수 있는지, 이건 결국 돈 문제입니다만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책 사업화한다면 조기 착공 또는 개통도 가능한 그런 서울의 근접 지역이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보여집니다. 일단은 고양선이 제일 이번 발표된 것 중에 키워드가 고양선이고, 그래서 고양과 부천이 발표됐는데 고양 쪽에 있는 택지가 향동지구와 삼성지구, 원흥지구 사이에 싹 들어가면서 고양 덕양구만의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양 덕양구 신도시 쪽은 이제 앞으로 각광을 받겠지만 오히려 고양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소외받을 가능성이 더욱더 커져서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부천 역시 뭐 철도보다는 도로교통망이라서 사실은 철도가 뚫리는 게 더 집값에 영향을 받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큰 영향은 없다. 다만 그 부천에서 SVRT라고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는 김포공항 5호선, 아래쪽으로 7호선, 부천 그 종합운동장역 플러스 GTX까지 SBRT 노선이 있는데, SBRT 노선이 아직 확정은 안 됐으나 SBRT가 활성화된다면은 그 지나가는 정거장 쪽은 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안산에 10,000세대 정도가 그 발표가 되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공급적으로 위축이, 적어도 뭐 3, 4천 세대야 뭐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10,000세대를 한 번에 발표하는 거, 나눠서 발표하는 게 한 번에 발표하는 건 오히려 지역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다.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도시에 10,000세대는 좀 시장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은 양천구 쪽이 제일 조금 타격을 많이 받겠죠. 사실은 지금 서울의 집값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양천구예요. 왜냐면 9.13 대책 전까지는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많이 추진했어요. 목동의 재건축. 근데 9.13에서 꺾었죠. 그래서 양천구가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추진이 초기 단계, 안전진단도 안 끝난 단지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양천구, 노원구 이런 애들은. 특히나 이제 양천구 같은 경우는 한참 남았고, 막상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고양이라든지 대체적인 신도시 발표가 고양, 부천 계속 나오잖아요. 그 지역으로. 그러면서 더 위축될 수 있죠. 지금 고양시랑 파주시만 더 어렵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파주까지 또 안 가거든요. 아예. 왜냐면 그 서울 가깝잖아요. 지금 고양시에 새로 발표된 적은 덕양구 쪽이어서 그 일산보다 또 한 12km 가깝고 파주보다는 거의 25km가 더 가까운데, 그러면 파주나 일산 신도시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반 정도 찼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가장 걱정되는 게 일산 신도시예요. 지금 거기는 가뜩이나 지금 분당이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분당 반값도 안 되는 지역인데 더 떨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실제 이게 상위 신도시가 대규모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들은 마이너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고용 같은 것들을 뭐 판교 테크노밸리의 몇 배 형식으로 개발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 된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마이너스 영향을 막을 수 있겠지만은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지연된다면은 1기 신도시들은 사실 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통망 확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큰 호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월드컵 대교의 이 준공이 끝없이 지연되는 사태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교통망의 확충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또 신속하게 개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고요. 그 예산이 집중적으로 또 투입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계획 그 자체만으로 모든 기대를 형성하고 주택시장에 존재하던 서울 쪽으로의 수요를 완화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걸기는 아직은 좀 이른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GTX를 활용하거나 슈퍼 BRT라든가 뭐 작년 말에 발표한 것처럼 교통망 대책에도 상당히 꼼꼼하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GTX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광역교통 개선 사업이 시간 내에 잘 되겠느냐.
과거 사업들을 봤을 때는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좀 봤는데 교통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삽을 뜨는 거 보기 전까지는 전 절대 안 믿고요. 지금 GTX A도 착공식만 착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고양선이 들어온다라고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언제쯤 들어올 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되는 것들은 당장 이것 때문에 호재가 된 거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예,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신도시 주변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 뉴타운 같은 지난해 집값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던 곳을 억제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망의 경우 계획대로 들어서기만 한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예, 지코노미TV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